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6월 첫 거래일이죠. 6월 2일 시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그 뉴욕 시장은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뭐 가장 큰 건 JP 모건 CEO죠. 제이미 다이먼이 미국 경제에 큰 허리케인이 몰려오고 있어서 굉장히 타격을 앞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경고한 후에 결국 그 미국 시장이 6월의 첫 거래일을 하락으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큰 폭의 하락이라기보다는 1% 안쪽으로 하락한 그런 시장에서 특별히 이제 그 원유 가격이 상승하면서 에너지 섹터만 좀 상대적으로 좀 강하게 버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시장도 지방선거 때문에 이제 어제 6월 1일 우리가 쉬었죠. 근데 오늘 이제 우리 시장이 출발할 때 3거래일을 연속해서 상승해 왔기 때문에 오늘까지 상승하면 이제 4거래일인데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을 뭐 지을 수는 없죠. 이제 그런 부담 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미국 시장의 영향 뭐 이런 걸로 해서 우리 시장은 오늘 이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출발할 때 한 0.56% 정도 하락을 해서 출발을 했지만 이 기관이 이게 강력하게 그 매도에 오늘 섰어요. 그래서 기관이 뭐 지속적으로 뭐 외국인 매도보다 기관 매도가 상당히 오늘 좀 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수폭이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하락폭이 깊어졌고 외국인들은 뭐 매도 우위를 보였지만 그렇게 강하게 매도폭을 늘려가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914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이 7,487억을 순매도했어요. 그리고 개인은 7,936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종가 지수는 2,658.99포인트. 그래서 지난 그 5월 말보다 1%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뭐 코스닥 시장도 거의 마찬가지인데 코스닥 시장은 오히려 조금 그냥 한 0.3% 정도 밀리는 선에서 일단 출발은 했는데 중간에 거의 보합 수준까지도 다시 회복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게 외국인하고 기관이 계속해서 매도 우위를 지속해 나갔고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되면 늘 그랬듯이 개인들만 혼자서 이제 순매수를 하는데 개인들의 순매수를 가지고 지수를 끌어올리기는 상당히 이제 어려움이 있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 그 배웠던 도지 이렇게 그래프에서 그 모양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한 번은 좀 뭐 가더라도 좀 접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막 계속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560억을 순매도했고 기관도 516억을 순매도했고 개인만 1163억을 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891.14포인트로 코스닥 시장이 마감을 해서 지난달 말일보다는 0.25% 하락하는 선에서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에서 이제 먼저 그 섹터 말씀드리기 전에 그 시가총액 그 주로 큰 것들을 보면 오늘 삼성전자는 373억을 순매도했어요. 외국인들이 오히려.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511억을 사고요. LG 에너지솔루션도 78억을 순매수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146억을 순매수했고 네이버는 198억을 순매수했고 현대차는 134억을 순매수했고 기아차는 145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외국인들이 순매수한 건 LG 에너지 솔루션, SK 하이닉스, 삼성바이오, 네이버, 현대차, 뭐 카카오도 일부 샀지만 기아 뭐 이런 것들은 전부 순매수를 했어요. 근데 오늘은 뭐 기관이 많이 팔았으니까 기관은 대부분 팔았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기관이 22억을 총 팔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연기금은 76억을 오히려 샀어요. 그런 모습을 오늘
주요 종목들은 나타냈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외국인들이 그 주요 종목들은 계속해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져도 사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섹터별로 보면 이제 그 로봇이 다시 오늘 아침 일찍부터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금 뭐 굉장히 큰 인수합병이 진행 중에 있다 이런 발언을 함으로 해서 그게 이제 로봇 쪽 아니냐 이렇게 해서 로봇이 또 강세를 보였고, 이거는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 연말까지 해서 그 로봇 관련의 인원을 2배로 증가시키고 조직 개편을 통해서 그 로봇 사업팀을 아예 별도로 출범시킨다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 해왔죠. 그래서 오늘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풍력, 태양광 이게 오늘도 괜찮았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거죠. 유럽발 신재생 에너지 확대. 왜 그러냐면 유럽이 연말까지 그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90%까지 줄이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상대적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쏟는 그런 목표가 이제 또 확대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이제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풍력, 태양광 이런 쪽이 좀 움직였고, 또 원자력도 그렇습니다. 원자력이 이게 정부가 이번에 이제 이 신정부 들어서서 제대로 원전에 대한 R&D를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첫 번째가 우리 MR이라고 불리는 그 소규모 모듈형 원자로, 이거에 대해서 뭐 이제 투자를 하고, 또 원전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오래된 것들을 해체하는 그 기술, 이것도 이미 그 2가지가 예비 타당성을 통과했어요. 그래서 SMR 같은 경우는 2028년까지 총 3,992억, 거의 4천억 가까이가 이제 투입될 거고, 또 원전 해체 기술 부문은 2030년까지 3,482억 원을 투입할 거다. 이렇게 이건 이미 이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전 관련주들도 오늘 크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고, 또 계속해서 요새 이제 우주항공이 아마 나로호인가요? 이번 달에 그 발사될 때까지는 계속 이슈에 머무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주항공 쪽도 괜찮았고. 개별적으로 이제 현대사료가, 이거는 왜 다른 사료보다 많이 올랐냐면 외국인들이 좀 샀어요, 현대사료를. 근데 이게 우크라이나가 이제 해상 봉쇄되니까 곡물이 못 나가잖아요, 밖으로. 근데 이제 거기에 수천만 톤이 그냥 이제 폐기될 위기에 됐다, 이제 이런 뉴스도 들어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개별 종목은 현대사료가 좀 강하게 움직이는 이런 모습을 본 게 오늘 6월의 첫 번째 거래일의 특징이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시장 얘기를 해보면, 이제 어제 그 뉴욕 시장에서 JP 모건 CEO 제이미 다이먼이 허리케인 발언을 해가지고 이제 시장의 찬물을 끼얹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시장에선 그렇잖아요. 뭐 누가 무슨 얘기를 하고 항상 이제 좀 좋게 보는 사람, 나쁘게 보는 사람 이렇게 있는데, 이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면 이게 시장의 파급이 커요. 그래서 뭐 시장은 뭐 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늘 걱정하는 사람과 그래도 또 그 틈바구니 안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기대를 찾아내려는 사람이 항상 나눠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서 매매라는 게 이루어지지, 시장 참여자들이 전부 한쪽으로만 생각하면 매매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누군 사고 누군 판다는 얘기가 좋게 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뭐 같이 있다. 그런데 이제 나쁘게 보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가 빠지는 거고, 좋게 보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요즘처럼 우리가 이제 뭐 안개 증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이게 요즘은 진짜 안개 증시 같은 거예요. 한 발자국 앞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루 좀 오르고 이틀 오르면 뭐 갑자기 시장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좋은 생각만 막 떠오르고, 또 이게 하루 빠지면 오늘처럼
야, 이러다가 완전히 폭삭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데다가, 이제 그 JP 모건 CEO 같은 사람이 그런 얘기 하면 이제 걱정이 더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또 다가올 폭락이 때문에 걱정이 되고, 그 허리케인이 온다 그러면 허리케인이 뭐 보통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뭐 초토화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그런 허리케인을 맞으면 굉장히 충격적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은 큰 폭락이 올 거를 이제 걱정을 하고 뭐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시장도 보면 뭐 이렇게 해서 뭐 곧 폭락이 옵니다. 이번이 지나면 다음에 오는 폭락은 더 큽니다. 뭐 그때 이거를 사면 뭐 떼돈을 봅니다. 뭐 이런 얘기 이제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거 다 진짜 웃기는 얘기예요. 저도 40년 또 있지만 그렇게 귀신같이 맞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안 나옵니다. 그게 있으면 시장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시장은 그렇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런 거잖아요. 그럼 뭐 폭락이 오면 언제 올 건데? 한 6개월 지나서 폭락이 온다. 이건 얘기 하나마나 한 소리예요. 그럼 뭐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이 맞는데, 그러면 뭐 그때 나중에 폭락이 왔다 그러면 그거 봐라, 내가 6개월 전부터 계속 그랬지 않았느냐, 뭐 이런, 거의 이거는 정신 나간 소리예요. 주식시장에서는. 주식시장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식시장은 바로바로 시장의 움직임에 그냥 대응해 나가는 거예요. 시장을 예측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여러분이 이제 아실 거예요. 다만 시장을 얘기할 때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조건이 되면 시장은 이렇게 가고, 이런 조건이 되면 시장은 이렇게 떨어지고, 이런 거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그 상황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를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올라가는 상황으로 가면 올라갈 거라고 이제 믿는 거고, 떨어지는 상황으로 가면 떨어진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요즘과 같은 시장이 뭐 앞으로 이제 뭐 몇 개월 후에 크게 폭락합니다, 이런 얘기가 별로 이렇게 귀에 안 와닿죠. 왜냐하면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지금은 예측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되게 없어지는 이제 구간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냥 보이는 대로 보자.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의 그 우리가 대응 전략은 보이는 대로 보는 거다. 그래서 거기에 그냥 철저히 맞춰 가면 된다. 근데 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시장이 뭐 장기적으로 몇 년을 보고 사는 거를 뭘 걱정하세요? 그냥 사시면 되지. 몇 년 보고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뭐 몇 년 후에 뭐가 제일 많이 오를까요? 그거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단기적으로 2020년에 한번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긴축 기간이니까 좀 어려운 길을 간다.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시장이 그나마 좀 좋은 쪽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팩터가, 우리가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팩터가 2개가 있다. 하나는 뭐냐면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봐야 된다. 근데 이제 그 지난 27일부터 그 외국인도 좀 크게 막 2,700억, 3,500억, 1조 막 이렇게 3거래일 연속해서 사면서 시장이 좀 올라왔잖아요. 한 70포인트 이상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때는 어땠냐면 환율이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그냥 환율의 흐름이 그랬는데, 오늘 환율은 또 어이없게 이게 무슨 환율이 무슨 작전주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오늘 1252원 10전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거의 14원 90전 15원이 환율이 올랐어요. 약해졌어요, 원화가. 하루 사이에. 이거 되게 웃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것 자체가, 아마 이거는 이제 그 영향도 좀 받은 거 아닌가 싶어요. 우리 이제 그 5월 무역 수지, 제가 그것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환율이 급격히 올라가는 쪽에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애써서 환율이 떨어지고 외국인이 매수를 하는데 시장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곧 다가올
폭락 때문에. 그러면 지금이 여러분 계절적으로 보면 이제 봄이 거의 끝나가고 여름으로 들어가는 단계인데 지금 눈 올 거 걱정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런 거는, 그런 예측은 이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요즘 그냥 시장을 너무 머리 쓰지 말고 있는 그대로만 말갛게 보는 연습을 요새는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시장에 그 어떤 팩터들이 변화가 오면 그냥 그러면 좋은 거다. 그렇게 인정하고, 그게 아니면 그러면 조심하자,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 베어마켓 랠리, 기술적으로도 베어마켓 랠리 정도는 올 수 있다. 그걸 뭐라고 얘기를 드렸죠? 제한적 반등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120일 이동평균선과 만나는 근처 언저리에서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라는 게, 근데 그거를 이제 2750, 2800, 2850 요 밴드인데, 그러면 그거를 누가 그렇게 정확히 알겠어요. 그리고 조금 더 오버할 수도 있고, 조금 못 미쳐서 터닝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런 때 꼭,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이거예요. 있는 주식을, 그래서 지금 그냥, 못 잡겠어, 이렇게 팔 수는 없어요. 아니, 그게 계속 저희도 댓글에 보면, 이제 막 폭락 온다, 이런 개인 의견, 개인 의견 다는 거 좋으신데, 폭락 온다 그러면서 희망 고문 아니냐 이런 얘기하죠. 그렇게 그 희망이 개인 폭락이 올 거라고 생각하면 지금 다 팔아야죠. 뭘 남겨놓습니까? 한 주라도 남겨놓으면 안 되죠. 다 팔아야죠. 거기다가 그리고 인버스를 사야죠. 근데 왜 댓글만 달고 못 하시냐? 미련이 남은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죠.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떨어지면 어떡할까 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too late, 늦었어요. 있는 주식 파는 거는 늦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아니고, 그 다음에 신규 진입도 철저하게 제가 말씀드려요. 트레이딩에 한한다. 트레이딩이라는 게 짧게 잡고 조그만 수익 나도, 트레이딩은요 5%만 남아도 파셔야 돼요. 어떤 분이 댓글에 물어보셨는데 맞아요. 5%만 남아도 파시는 게 맞아요. 그게 여러분들 처음에 살 때 생각이었다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신규 진입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현금을 왕창 막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 그것만 해보시고 나머지는 기존에 있는 거 이렇게, 그럼 좋았다 나빴다 막 시장이 이렇게 하면서 조금 더 밀려가야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6월 중순까지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6월 중순까지다. 6월 중순까지 이렇게. 근데 이번에 이렇게 깃발용으로 수렴되다가 한번 툭 튀어 올라온 거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이렇게 밀려가면 한 6월 중순서부터는 어떤 가닥이 좀 잡혀야 되지 않느냐. 근데 만에 하나 6월 중순인데 여러분, 만에 하나 장이 나쁠 것 같아요. 그때. 그럼 여러분 어떡하세요? 그때 이제 제가 그 말씀드린 인버스를 사는 거예요. 근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주식만 있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금 보유 비중을 계속 유지하셔야 된다. 한쪽에는 그렇게 해야 되고, 그동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한적 반등을 한다면 어느 수준까지 지금에 있는 주식이 올라가면 이게 지금이라도 단기적인 고점이니까 손절이 나도 털어야 되는 건지, 내가 산 가격 올 때까지 그대로 갖고 가야 되는 건지, 그건 그때 결정하면 되는 거죠. 그때 상황을 보고. 그리고 주식 자체도 이 주식을 내가 처음 살 때는 올 초에 작년에 확 달아서 샀는데 보니까 지금 아니다. 그러면 얘는 버리고 갈 건지 담아가지고 갈 건지 그것도 정리해야 되고, 그런 시점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은 그거를 더 신경 쓰셔야 돼요. 무슨 앞으로 폭락이 오니 이런 거 그거는 그때 가서 보셔도 돼요. 아니 지금 그게 걱정되면 다 팔고 아무것도 하지 마셔야죠. 근데 그러시지 못하잖아요. 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이게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도 없고 또 무참하게 떨어질 수도 없고 그런 시장이에요.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깃발으로 수렴돼 간다. 여기서 뭘 그렇게 크게 튀어오르고 튀어내리고 그러겠어요. 이게 끝장이 나야 돼요. 그런데다가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CPI 발표도 있고, 또 연준이 실제로 이번에도 50bp 올리고 나면 오히려 시장이 좀 후련해할지도 몰라요. 지금은 이것도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근데 연준이 이제 50bp 딱 하면 그것도 되게 우리가 시장에서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또 하나, 이건 좀 꿈 같은 얘기지만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려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모르겠어요. 6월 중에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려면 한 1년 이상 그 워칭 리스트, 그 워치하는 국가로 지정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것도 또 호재죠. 그런 게 또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튀어나오면 그것도 뭐 좋은 호재로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너무 좋은 쪽만 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저런 거 다 생각해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도 무참하게 빠질 수도 없는 시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선거가 있어서 하루 쉬니까 내일 또 보고 금요일로 이번 주 또 마지막이 됐어요. 오늘 정리는 이렇게 하고 내일 시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